휴전은 사실은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숨 돌리기 이런 차원이었다고 보고, 지금 이제 트럼프 자체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 육군 AH-64 아파치 헬기가 추락했다. 미국이 굉장히 우수한 게 전자전 능력인데 이걸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머니터 가족 여러분. 잠잠하게 끝날 것 같던 미국과 이란의 소란스러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혼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사이트를 주실 분을 모셨죠. 진재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끝날 것 같았는데 예. 끝나지 않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여러 가지 노이즈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큰 이야기부터 한번 좀 듣고 가보시죠. 예, 지금 이 이란 전쟁은 39일간 하고 지금 거의 2달 좀 넘어 휴전하고 있죠. 그 휴전은 사실은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숨 돌리기 이런 차원이었다고 보고, 협상은 한 번도 사실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죠. 트럼프가 한 2, 3일 있으면 협상이 될 거다고 이야기한 것만 지난 2달 동안 37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헬기가 아파치를 떨어뜨리고 하는 것들도 뭐 거의 다 거짓 작전이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전쟁을 멈추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네. 두 가지 세력이 맡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 네오콘 세력,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와 네타냐후보다 더 강경한 야당들, 그렇게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들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 막연하게 뉴스로 들려오는 것하고 교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시각하고 저는 그냥 느낌상 괴리가 좀 클 것 같은데,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건 지금 어디를 지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제 트럼프 자체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인 요소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봐서는 전쟁을 멈춰야 되는데 지금 빠져나오려 그러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는 데다가 네. 국회에서는 또 전쟁을 이제 그만하라고 법안을 결의해 버렸고, 그런데 이제 전쟁을 계속 하자고 하는 세력들이 트럼프를 지원했던 세력들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지난 대선을 하면서 그 정치 자금을 받았던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뭐 뉴스에는 앱스타인 클래스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런 것도 약간 음모론에 속하니까 우리 그까지는 안 보더라도 공식적으로 네. 이제 백악관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를 지원해주는 세력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번에 드러나기로는 네타냐후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즉 전쟁을 하기 전에 2월 11일 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특히 네타냐후가 이제 제기하기로 이 전쟁은 쉽게 끝날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장문의 기사가 뉴욕 타임즈에 나왔었죠. 지난 4월 달에.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그 정보 판단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CIA나 미국의 DNI나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합참 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이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게 좀 과장이다, 좀 말이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 트럼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네타냐후하고 모사드의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트럼프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했다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모든 사태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감사 같은 걸 하게 된다면 이게 전쟁 범죄로 적발될, 미국 입장에서 반역에 해당될 그런 걸 했는데, 일단 지금 전쟁을 하기에는 이란의 핵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핵은 지금 어디에도 사실 나와 있지 않고 계속 핑계만 대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란이라는 국가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대이스라엘 계획이라는 거, 그레이트 이스라엘 비전이라는 것하고 딱 들어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딱 맞지만 미국은 어디에도 이게 국익에 해당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로를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 페트롤 달러를 지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일부 맞기는 맞지만은 전쟁을 일으킬 만큼 아주 뭐 어떤 그런 요인이 없었고, 그리고 트럼프는 분명히 중동에 전쟁을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것을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난 40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고, 특히 정계에 입문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선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했던 것과 정반대로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뭔가 잡혀 있다, 인질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뭔가 잡혀 있거나 아니면 이분이 판단력이 흐리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두 번 말이 바뀌어야 네, 네.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뭐 매번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번에는 뭐 37번 말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따라가야 하는 미국인들도 최근에 머리들이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자, 큰 그림은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란의 FPV 드론 그리고 이 아파치 헬기, 요 사건들이 지금 아마 화두일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네. 발표한 것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네. 발표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 육군 AH-64 아파치 헬기가 추락했다. 그리고 이것을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발표하기로는 이란이 고도로 정교한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 그런데 두 조종사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네. 엑시오스라는 매체에서는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이란 드론이 헬기를 격추했다. 그런데 의도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CNN에서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격추했다. 그리고 미국의 중부사령부에서는 구조 선박은 무인 함정이다, USB라 그럽니다. 그리고 팍스뉴스에서는 트럼프가 곧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 명령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내용을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서사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핵심 논거가 뭔가, 그러니까 두 조종사가 생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헬기는 아시다시피 이 로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도가 한 뭐 1000피트에서 2000피트 정도로 비행을 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로터가 떨어지면 그냥 격추 추락되는 거예요. 헬기는 뭐 낙하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 로터가 떨어지면 이 바닷물이 우리가 가까울 때는 이게 소위 말해서 쿠션이 있지만 멀면은 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게 유체가 어느 정도 속도가 지나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100% 사망이죠. 그리고 심각한 부상, 이게 불가피한데 조종사가 탈출하는 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생존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주 로터를 맞지 않고 꼬리 날개를 맞았다면 일단 양력은 유지되니까 이제 균형은 못 잡지만 어쨌든 뭐 살아날 수는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드론과 공중 충돌도 어느 정도 긴급 착수 정도는 가능할 거다. 그런데 이란이 만약에 드론으로 의도적으로 그 아파치 헬기를 이제 타격했다면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주 로터가 파괴됐을 거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란이 장난삼아 때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종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 로터가 계속 작동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란이 했을 가능성이 좀 적은 거죠, 이 말. 그리고 또 추가 함정이 뭔가, 추가 의혹이 뭔가, 그러니까 무인 함정, 그러니까 USB라는 게 구조를 했다는 건데,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 무인 함정이 전환된 조종사의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냐. 그래도 그 안에가 20-30km 되거든요. 뭐 긴 데는 50km고 그 이제 짧은 데도 30km가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함정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것은 보통 이란이 이 경우에 방송을 합니다. 자기 전과를, 그러니까 이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공격했으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미군도 사기가 있으니까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야기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트로피 케이스라 그래요. 이제 보통 격추를 하면 방송을 하는데, 이번
미국에서는 이란 측에서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매우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란 외무부에서도 그거는 뭐 추락 사고인 것 같아. 이런 일은 일어난다.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고. 그 CNN에서 초기에 주장하기로 이란의 샤헤드 드론으로 격추했는데 샤헤드 드론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아파치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빠르려면 굉장히 빠른 FPV 드론을 해야 되는데 FPV 드론으로 보통 가는 게 한 10km, 20km 가는데 해안에서 그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그 힘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개연성이 떨어진 이야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종사 2명이 생존됐다 주장했지만 어떤 영상이나 사진 증거도 없고 구조 장면도 없고 조종사 신원도 뭐 여튼 성명과 주장만 존재하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통 그래서 이 사실이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협상 파괴를 위해서 조작된 구실이다. 이걸 이제 폴스 플래그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고 헬기만 이러는데 헬기는 새로 사면 되는 거고, 지금 평화협상 중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평화협상에 진지하다면은 조용히 처리할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조종사가 안전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협상을 유지할 것이다. 진짜 협상을 하려 했으면은. 그런데 이걸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보복을 선언했어요. 그 말은 협상을 지금 파괴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죠. 그동안 기다려오다가. 그래서 이거를 이란을 탓하기 위한 조작으로 보는 것이 조금 개연성이 높고, 타이밍도 이상한 게 바로 직전에 뉴욕타임즈에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막 냈거든요. 그런데 헬기 격추가 보도됐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말은 뭔가 그러니까 협상을 지금 미국에서 잘하려고 하는데 이란이 방해했다, 이런 서사를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으로 보기에는 좀 이상하고, 이란을 불합리한 협상자, 악마로 이제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기 사건으로 공격 구실을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직후에 이란은 확인하지도 않는데 미국이 20개 시설에 대해서 보복 타격을 바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 에스컬레이션, 지금 서로 간의 확전을 계속 고조하는 거기에서 누가 더 유리하냐는 건데,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먼저 이제 공격을 하고 나면 주도권을 가지니까.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지배를, 이걸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시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이란이 교전을 재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과 가자 작전에 대해서 관심을 받지 않고 계속 작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레바논을 공격하니까 이란이 바로 이스라엘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나서서 이스라엘 보고 공격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말이 안 먹혀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헬기 사건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전부 이제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쏠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런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쟁을 계속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진실이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깔려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헤드라인 보고 판단하기 좀 힘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금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는 전쟁 범죄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친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 중에 진실이 제일 먼저 피해 본다라는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진짜 여러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요 FPV 드론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낮은 확률을 뚫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지금 이 FPV 드론 뭐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고 보세요? 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FPV 드론이 미군의 아파치 헬기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왜 때릴 수 있는가 하니까, 아파치는 자체 생존 장비가 많고 레이더가 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헬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뭐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회전이 컴퓨터라 볼 정도로 이제 모든 걸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FPV 드론 조그맣거든요. 이 조그만 것들은
이제 거의 한 노트북 크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레이더 과학에서는 RCS를 합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 그러는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레이더 탐지가 곤란하고 안 잡히는구나. 예, 열 발생이 또 거의 없어요. 다른 것들은 엔진을 켜고 오는데 이거는 그냥 배터리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치가 미사일 경보 시스템 CMWS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실은 아파치가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특히 이제 이 밤에 야간 작전을 하거나 열 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가지고 가면은 오히려 헬기의 그 시그네처는 굉장히 밝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잡을 수 있고 특히 이제 파이브 그 광섬유 유도를 하면은 이게 어쨌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EA 이제 18G 그러니까 슈퍼워넷이라는 비행기의 그 전자전 공격기를 만들어 놓은 그걸 이제 그라울러라 그럽니다. 보통 그게 들어가면은 광역에 몇백 킬로 있는데 거의 뭐 레이더가 다 마비되는 그야말로 적의 그 눈을 EMP 탄 같은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EMP 탄은 그 자체를 소자를 무력화하는 파괴해 버리지만은 이거는 이제 제밍을 통해서 레이더가 펄스를 쏘아가지고 반사파를 가지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제밍하는 거죠. 강력한 것을 쏘면 반사파가 분산되거나 이제 그렇죠. 흡수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뭐 잔뜩 무턱 오는 거죠. 굉장히 총을 이렇게 뭐 조그만 걸 하나 쏘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반사파가 오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제밍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보통 공군기가 들어갈 때 그 전체에 이제 방공 레이더를 다 잠재워 버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투기처럼 빠른 속도로 가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보통 작전할 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광섬유 드론은 무선 통신을 하지 않고 유선 통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우수한 게 전자전 능력인데 이걸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PV 드론은 시속 한 150에서 200마일, 한 200~300km 정도로 달리기 때문에 이제 순항 중 아파치가 굉장히 빨리 할 때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보통 순항할 때는 아파치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치가 공격할 때 이제 빠른 속도로 갈 때는 굉장히 기동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순항할 때는 천천히 가거든요. 예. 그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순항하고 있는 것을 때릴 수 있어요. 쫓아는 갈 수 있다. 예. 아파치가 뭐 전쟁하면 제가 피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 데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수백 달러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아파치는 3,500달러만 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은 FPV 드론에 의해서 미국 유인 항공기를 격추한 공식 확인 최초 사례거든요. 아, 그러네. 그래서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걸 그 발표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구조 헬기를 2시간 동안 못 보낸 이유가 또 추가 드론 공격 때문에 이제 두려워서 못 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미군이 자국 조종사를 구하려 달려가지 못했다. 이것도 이제 보통 CSAR이라고 합니다. Combat Search and Rescue라는데 전투 탐색 구조에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FPV가 아니고 사크르 이제 358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보도된 것이 아니고요. 미군이 보도한 게 맞다면은 FPV 드론이 아니고 이제 채공형 드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드론 기반 방공 미사일인데 채공하고 있다가 그 근처에 항공기가 나타나면 때리는 겁니다. 원래 이제 지상에 이제 발사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 아닙니다. 위에 돌아다니고 있다가 예, 보통 1시간 이상 채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소형이고 트럭에 실어가지고 대량으로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공형인데 1시간 이상 하고 고도도 이제 8,5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그 MQ-9 리프 드론을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리프 드론만 이번 전쟁에 31대가 격추됐거든요. 이걸로 대부분 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그것은 이제 미국이 발표한 게 맞다고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짜 깃발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파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작전을 펼치는 그 트럼프의 의중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휴전하면서 지난 2개월 동안
계속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군은 표적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 거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넓은 데다가 이란 쪽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좁은 데서 그 많은 대함 미사일들이 날라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함정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제 공군으로 타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타격을 하려는데 문제는 뭐 해식 동굴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뭐 007 영화 같은데 보면은 뭐 이 동굴 파는데 뭐 잠수함 비슷한 게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가. 그리고 그 근처 캐슘 섬이라든지 몇 군데 지역 지반을 확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예, 지원해주는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표적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 무기에 해당되는 건 다 동굴 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도 그 모스키토 플랫이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100척에서 150척의 아주 계속선이 이제 미사일 달고 날려오면은 미국의 큰 배들이 빨리 대응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도 한 번씩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그 방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빨리 도망가면서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정보를 캐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이제 아파치 헬기를 넣은 것이 그거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헬기를 가지고 그 작전하기 좀 힘들거든요. 어렵죠. 헬기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굉장히 빠른 배들, 이제 그런 배들 때린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는 쓸 수 있기는 한데 기뢰를 옮기는 배를 격출한다든지. 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기뢰는 소해정으로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소해 헬기 같은 게 있는데 소해 헬기가 작전하기에는 쉽게 타격이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해 작전, 그러니까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아마 일본이나 이런 데서 와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거고 미국이 가진 것은 11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몇 주 동안 해도 안 되고 몇 달 걸린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뢰 제거 작전 같지는 않고 그냥 이제 일단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표적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 일환으로 이제 계속 볼 수는 있죠. 참 이렇게 미국도 정말 최신식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2% 조금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국엔 우리가 이제 더 궁금한 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란은 현재까지로는 공식 반응을 하기로는 21개 표적을 타격했어요. 현재까지로는 타격을 했는데 일단 어디에 타격했는가? 요르단에 있는 공군기지를 타격해가지고 F-35 경락고를 4개를 때렸고 미국은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습니다. 이게 라맛 다비드 공군기지. 여기서 주로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쪽으로 많이 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타격했고 그리고 바레인에 있는 미 오함대에 대해서 타격했고 그리고 뭐 리프 드론 이런 것을 이제 격추를 했고 그리고 걸프 지역에 미군과 이스라엘 연계 시설을 타격했는데 그런데 뭐 이란에서는 70% 성공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전쟁 나고 100일이 좀 지났지만은 이란이 일반적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후에 위성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몇 가지를 보면은 이게 미국은 부인하고 있는데 확인이 됐어요. 특히 이제 여기가 요르단에 있는 알아즈라크 공군기지인데 이게 위성 영상입니다. 이게 사실 경락고 4개가 파괴된 겁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경락고 위치인데 이게 없어졌구나. 예,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라마 다비드 그 공군기지에서도 여기에 이제 중요한 데를 때렸어요. 여기 이제 멀쩡한데 이게 이제 일단 위성 영상으로 적강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표한 것은 좀 거짓말일 수 있죠. 그리고 F-35를 파괴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인 의미가 맞아요. 있어요. F-35는 그냥 전투기라기보다 비행하는 컴퓨터고 그 안에 센서 퓨전이라는 게 가장 뛰어난 거거든. 우리가 알고 있기는 스텔스를 생각하지만 스텔스보다 훨씬 뛰어난 게 전장 데이터를 전부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떠가지고 거의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취약한 점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데는 소수고 그래서 이제
경락관에 있는 F-35 4대가 모두 손실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4대일지 몇 대일지 모르겠는데 경락고가 4개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 이후에 지금 예멘에서 떨어진 것 포함해서 약 80대가 고정익 항공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80대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1991년도에 걸프전을 하고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두 전쟁 다 합쳐가지고 미국의 손실 입은 고정익 항공기가 75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100일 동안에 그걸 더 많이 잃었구나. 더 많이 잃었죠. 그 말은 이란이 상당히 많은 그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상당히 극소화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인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은, 사실은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하고 거리가 멀다. 저는 뭐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너무 과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이고, 미국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보면 8, 90년대 전력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현대에 이렇게 바뀌는 데 대해서 별로 크게 주목을 안 해왔고, 대부분 대테러전, 대분산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이런 큰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부적합하다. 특히 러우전을 하면서 FPV 드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특히 광섬유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들이 헤즈볼라한테 맞는 걸 보면 헤즈볼라 광섬유 드론을 가지고 때리는데, 그 메르카바 탱크들이 보면은 아무런 방비가 없이 가고 있어요. 그 말은 지난 4년 동안 놀았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그 드론이 엄청나게 서로 창과 방패식으로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군들은 주변의 나라들은 그런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방심했는데, 이란이 지원해준 헤즈볼라가 엄청난 걸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란이 후티를 제공해주고, 후티가 쏜 미사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드론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방공 같은 걸 가지고 미국 비행기도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빨리 변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안일했구나. 안일한 그런 게 있고, 실제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1부에서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기는 아쉬워서 남은 이야기는 2부에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리고 또 핵에 대한 이야기까지 2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